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시간 외서 6% 상승에 그쳤는데 정규장에서 9% 폭등. 실적 호재로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6% 급등에 그쳤던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9.32% 폭등한 1,037.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를 6% 상승 마감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2030년 연간 2천만 대 판매 목표 삭제, 주가 3.5% 하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작년까지 제시한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54% 내린 173.74달러를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에도 3.48% 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 네이버 압박 법적 근거 마련, 안보정보법 신속 통과.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을 압박해온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중요 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3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신속 결정됐습니다. TSMC AI 황금기 세계 반도체 올해 10% 성장.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메모리 부문을 제외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클리프 후 TSMC 수석 부사장은 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있는 TSMC 본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AI의 새로운 황금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미국 증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1000BDR을 넘으면서 천국을 향했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6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맞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 쪽에서 승인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지금 시각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1.6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2%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빼고는 모두 다 내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갖춰가게 될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월화, 수, 목, 금, 우리 직장인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요일이죠. 자, 오늘만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어제 미국 시장 때문에 다들 좀 심란하실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 참 모순적이죠. 경기에서 좋은 부분, 50을 넘어가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또 주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나 돈을 풀려면 좀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이 또 보여야 되고 그것도 인플레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해고자가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참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게 거시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이 더 주식하기 편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분석해서 판단했던 업종과 섹터를 그냥 내 기준에서 이 정도 공부하고 난 확신이 있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기억.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업종과 섹터를 딱 골라서 종목을 분석해서 딱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빨간 튜브라고 해야겠죠. 빨간 튜브나 뭐 각종 웹사이트 이런 거를 다 정보를 보면서 그 막대한 정보량이 또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매수를 주춤주춤 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속에서도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 많이들 기대하셨잖아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서 우리나라 시장 다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미지근했죠. 뭐 당연히 우리 하이닉스 20만 원 고지 달성은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업종 갖고 계신 분들 좀 실망도 하셨을 테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AI가 뭡니까? AI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생겨난 에너지. 그렇죠? AI 센터는 에너지 먹는 하마다. 그래서 전력,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 앞으로 이 전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 이 섹터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어제도 강했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뭐 SOFC, 원전, 태양광, ESS 등 이쪽으로 다 돈이 흐르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 길목을 잡고 서 있으면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뜻밖의 우리 화장품주들을 요즘 선전하잖아요. 화장품주가 왜 오르는 겁니까? 순환매, 단순히 순환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K 화장품이요. 지금 실적 잘 내고 있고요. 수출도 잘하고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 단순하게 그냥 예전처럼 테마가 형성되었고 그냥 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들이 와서 잠깐 순환매에서 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런 시장에 나오는 막대한 데이터량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오늘의 승부주에서도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종목 많이 제안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 너무 오늘 걱정 마시고 오늘 시장 좀 마음을 안정된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어제장 우리 승부주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파이nem텍 2% 견조한 수익률 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 띠웨이 항공 0.7% 수익 내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의 승부주 일주일 한 달치 수익률 아니고요. 한 달치 수익률 아닙니다.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또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해당 종목이 또 하루에 승부를 내지만 또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중장기 투자로 보셔도 되는 종목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nem텍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AS 겸 지금 삼성전자가 좀 급했나 봐요. 지금 다음 세대 코드명이 Z6였나요? 네. 그 Z6 폴더블 폰을 예상보다 출시를 앞당긴다고 하고 네. 또 어제자 미국에서 또 애플 관련돼서 폴더블 맥북을 만들겠다라는 또 루머도 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파이nem텍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좀 같이 좀 회의에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이제 폴더폰 제품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죠.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한 9월 달 정도 출시가 됐다라면 이게 조금씩 앞당겨지다가 지금은 아마 이제 7월 달에서 6월 말 사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바형 스마트폰이 1월 그리고 이제 중간 폴더블 폰이 이제 6월, 7월 정도가 되면서 6개월 단위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이제 결국엔 이제 애플이 혁신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쓰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고
디자인적으로 더 이상 이 스마트폰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폴더블 관련된 제품으로 좀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특히 중국 시장이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폴더블 관련된 제품을 라인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계속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내구성 테스트를 계속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통과를 못하다가 이번에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결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 시장은 크게 커질 수 있다. 우리가 작년 이제 1월 달에 이슈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애플도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OLED 패널을 적용시킬 수 있다, 적용한다 하면서 OLED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폴더블 시장에도 이제 진출한다는 게 거의 확정된다라면 이 시장 관련된 부품사들, 특히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영 대표님한테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를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어제 마침 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고점을 고지 달성을 했고요. 지금 오늘 젠슨왕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이제 예전에 젠슨왕이 100불을 넘으면 문신을 하겠다고 근데 진짜 문신을 하셨던데 이제 천비대야가 됐으니까 어디 쪽에 문신을 하실지 이제 요 가슴팍에다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돌풍도 돌풍인데 향후에 수요 문제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도 기대되는데 관련된 부품 섹터도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제도 많은 제가 이제 종토방이라고 하죠. 네. 돌아다녀 보니까 수혜주 찾기가 여전히 수혜주 찾기 그러면서 유리기판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유리기판이 전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유리기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열을 관리해서 좀 그런 발열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유리기판의 단점은 그게 초기에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정말 발열이 오래돼가지고 유리기판 열을 받게 되면 이것이 식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건 봐야 되지만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이 시장이 개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기판 관련된 기업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꾸준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든 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저께도 시원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들 기업들이 아직은 조금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거라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저께 20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3, 4만 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뭐 연말까지 혹은 가을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컨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김성규 전문가님, 우리 젠슨왕 CEO가 LPDDR이 서버 전력 소모를 줄였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더불어서 지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저전력 반도체가 지금 아젠다로 채택이 된 상황이라서 LPDDR이나 저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그 반도체의 가장 큰 그 주제가 바로 그 저전력에다가 저발열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누구냐면 미국의 애플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기기들이 생각보다 그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애플 유저들이 지금까지 충성 고객으로 활동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그 저전력 반도체, 결국은 저발열하고 저전력은 같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전력을 적게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을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고성능의 그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종목들, 즉 그 반도체의 여기에 대한 팹리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특히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가온칩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 특히 뭐
여기 ARM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하고 보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너무 이걸 보니까 참 그 엔비디아는 좋은 얘기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김정규 전문가님한테 AS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질문 하나만 하고 네. AS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쪼개기로 또 했잖아요. 네.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니까 네. 또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스플릿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분할이 들어갔을 때 잠깐 튀어오르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이제 그러고 다시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충격에 대해서 조금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분할이 됐을 경우, 즉 액면 분할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선 처음에는 약간의 그 자금이 몰려왔다 갑자기 차익을 보고서는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우선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도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오늘 그 장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빠져야 되는데 엔비디아 혼자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AI 하이프 그래가지고서는 AI에 대한 그 환상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제안 주신 티웨이 항공, 제가 죄송한데 T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네, TA 항공이 어제 이제 0.10% 다수였는데 솔직히 이 해당 우리 TA 항공 우리 저가 항공사지만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여행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약간 중장기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처음에 제안 주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동안의 저가 항공 이미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지는 대부분 동남아 정도만 갔단 말이죠. 가봤자 필리핀, 조금 더 멀리 가면 호주 정도 갔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호주 노선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를 방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가 만약에 어떤 그 라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취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 안에 그 슬롯이라 그러죠. 어느 슬롯을 어느 정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확장이 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 기간을 충분히 채워서 이제는 유럽 노선, 그러니까 로마라든가 자그레브 같은 이런 노선을 어제 그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봤을 때 신예 기종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홍보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적 개선을 한다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규 전문가님이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제안 주셔서 이제 어저께 이제 현대차 엊그저께죠 급등을 해서 또 AS를 했었는데 어제 잠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또 테슬라에서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이번 주만 봐도 종목이 진짜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말 하나로. 근데 이번에는 또 2001년도에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 30년까지 2천만 대를 팔겠다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또 그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에서 또 이거를 물고 늘어졌는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어쨌든 현대차하고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테슬라.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가격 방어를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해주고 있는데 이 테슬라를 조금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차트 보면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 테슬라, 자 TSLA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될 포인트 여기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갭을 두 번 띄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저점 여기에서 180 저기 158 여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자, 144달러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는 여기서 두 갭을 만들어 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당시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이제는 저점이라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띄웠죠. 여기서 그래서 2갭을 만든 건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68달러 79센트 이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옆으로 횡보하는 라인. 자, 168달러 78센트에서 185달러 89센트까지 이렇게 횡보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밀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마의 300달러 라인이 있다. 이 300달러 라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테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전에 천슬라라 불렸던 구간, 자,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1200달러가 넘어갔던 이 구간 416달러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그 자율주행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충전이라든가 다른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지금은 그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슈, 정확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품질에 관련된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납기를 잘 안 지켰던 부분에 대한 것들, 그것들이 이제 그만큼 몰려온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이슈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정부가 어제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발표를 좀 했잖아요. 네. 26조 원 정도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주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떨까요? 그쵸. 일단은 뭐 꼭 정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얼마 전에 한 20조 원대 투자하겠다. 뭐 당장 급한 대로 좀 충주 쪽에 공장 늘리기 위해서 5조인가요? 뭐 내년에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짓겠다고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라든지 또 해외에 투자를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그동안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제는 삽을 떠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반대로 또 그렇다고 장비만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비는 또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소모품을 바꾸거나 이런 거 말고는 또 이게 또 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간 소모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예를 들어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장비가 들어가서 공장이 완료가 되면 또 생산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또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가 수익성이 좋은 거는 기기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소모품이 계속 같이 판매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생산에 들어가는 소모품 위주의 회사들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장비도 혜택을 받아가겠지만 장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소모품 주들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두 분께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주제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또 다른 꿈은 로봇이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입니다. 진짜 수소가 한 번 더 갈까 했는데 어제 또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이 연속성도 궁금하고요. 어떤 주제일까요? 계속 뭐 김성규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에너지 관련된 거는 몇 번씩 말씀드렸었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저께도 결국엔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었던 건 에너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가 그 에너지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도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충전소도 필요하고, 그럼 전기차가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다르게 더 많은 그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필요로 하죠. 영상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력 수요가 평균 2배 이상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평가가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는 급증한다는 것이죠. 뭐 저커버거는 GPU는 이제 풍부하다, 충분하다. 하지만 전기가 없다 표현할 정도였고 테슬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로 좀 충당하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어저께도 이제 질문하셨지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는 좋지만 이 발전 양이라든지 그리고 이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하면은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해상으로 가져가자고 하자니 상당히 설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또 단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태양광은 설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사막 같은 데 태양광이 많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단점은 뭐냐면 모래폭풍이라든지 먼지가 쌓이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또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태양광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원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발전이라든지 뭐 SF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발전 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원전이냐 천연가스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날지가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게 이제 ESS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겠죠. 건물용으로 간다라면 저녁에는 전기가 좀 싸니까 그때 싼 전기를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비쌀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라면은 미리 전력이 생산이 풍부할 때 미리 저장을 해놓고 이제 생산이 안 될 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SOFC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형 발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ESS라든지 SOFC가 계속 거론되는데 ESS하고 SOFC는 저는 어느 쪽으로 전력이 공급이 된다라는 걸 떠나서 무조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전에도 ESS 관련해서가 시장 규모가 폭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강했었던 거는 결국은 태양광 쪽인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했고 이것이 조금 앞당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관련된 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관련된 기업을 추적을 하고 저도 그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것이지만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이거 뭐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 제가 그 관세 관련된 것도 한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었고 그 기업들이 그 이후에 좀 조정받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에너지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진짜 오래 전부터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 일단 수소, 에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 키워드 아니고 ESS, SOFC, 탄소 포지 뭐 다 가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전력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시선이 좀 더 맞을까요? 저는 뭐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테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테마랑 다른 점은 뭐냐면 현재 AI 관련된 테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과거의 뭐 다른 테마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예로 초전도체, 뭐 혹은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냥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조금 단순하게 정말 관련된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그런 실망감이 꺼지면서 하락하는 경우, 또 어떨 때는 아예 그런 테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전력이라든지 혹은 AI 관련된 테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꾸준하게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좀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일단 먼저 쏘아 올린 상황이잖아요. 네. 공을 쏘아 올렸으니까 수소 관련주를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현대차 향이 조금 세게 묻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수소차로 수소를 보시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수소차가 대중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쪽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SOFC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전체적인 테마로 본다라면 이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제일 좀 뒤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관련돼서 보신다라면 뭐 현대차 관련돼서 보기보다는 SOFC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밸류체인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ESS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ESS가 하반기 투자 매력도 1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 부분을 ESS로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전에 좀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서 여전히 관점이 유효한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관련주들 끌고 가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ESS 관련주는 지금부터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늦게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는 진작에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쪽, 즉 전기차라든가 혹은 그 SMR 관련주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 관심이 돌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SS는 우선은 2차 전지를 대규모로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전기차, 즉 배터리형 EV 전기차를 배터리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상당량의 수요들, 그게 지금 줄어드니까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체제로서 현재 ESS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LFP 배터리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바나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나트륨 배터리 같이 어느 정도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낮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좀 중요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봤을 때 ESS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있었죠. 2030년까지 주요 고객사들 탄소 없애라, 넷 제로라고 그러죠. 100% 없애라. 그래서 삼성전자나 주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이 100% 탄소를 없애라, 결국에는 이제 녹색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라, 녹색 에너지로 만들라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불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희한하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력량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탄소 배출하는 거를 없애자라는 걸로 가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수급이 점점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런 호재를 받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국내하고 해외를 네. 봐야 되는데, 일단 국내로 보면은 지금 이전에 우선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전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그리드망을 이제 더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했을 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력망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그 전력망에 들어가는 전력선을 끊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건 전력망, 쉽게 얘기해서 제 10차 전기본이죠. 전력기본계획에 나오고 이제 11차 전력기본계획이 이제 다 들어갈 건데 그 11차 전기본에서 나오는 전력망 사업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특히 그래서 지금 다시 전력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선을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충도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더욱더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주제가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다른 꿈은 또 로봇이다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로봇주가 주가로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주목하자라는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가 자체는 약간 지지부진한데 올라갔던 종목은 몇 개 안 되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지금까지는 그 현대차 혼자서만 그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견마형 아니면은 휴머노이드형 아니면은 아예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암형의 로봇들을 위주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시금 자율주행을 일단은 조금 접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우리 로봇 연구에 좀 더 주력하겠다. 그래서 그 삼성의 연구소인 사이트에서도 결국은 그걸 하기로 조금 더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BD 즉 버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각종 그 로봇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로봇 연구를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그 협동 로봇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6축 혹은 8축의 동선을 움직이는 즉 쉽게 얘기해서 움직이는 모터가 6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로봇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연구에 들어갔었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협동 로봇 이외에도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는 놀랍게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쉽게 얘기해서 사람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로봇을 앞으로 좀 더 주력해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현대차 기아의 2024년 발명의 날이라는 게 있었는데 발명의 날을 매년 해왔어요, 원래는. 그런데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했을 때 최고상을 받았던 게 어디였냐면 주로 로보틱스 분야가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UAM이나 도심항공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현재 이런 그 대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체적으로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동료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 로보틱스 관련 특허가 39,000건이 지금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여기에 따라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을 같이 개발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분명히 로봇 섹터는 모멘텀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된 섹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동축이라든가 혹은 균형 자세 장치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그 자세 보정 그다음에 전체적인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센서라든가 이런 분야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좀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미리부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도 산업의 방향성은 맞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서 전략을 좀 취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로봇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첫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로봇이 고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로봇들은 고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자리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서는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결합이 된 상태의 그런 RE100을 맞추어가면 RE100을 맞추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로봇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더 로보틱스에 대한 인력을 좀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정밀한 작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로봇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대량 생산, 쉽게 얘기해서 이 RE100이 기반되는, 즉 신재생 에너지가 가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로봇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로봇주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반등할 계기를 찾아본다면 그 열쇠가 어디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주제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좀 재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이 좀 나와줘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현대차 같이 일단 완성차 제조업체 혹은 이제 삼성전자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제조업이지만은 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로보틱스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부 공정들, 위험한 공정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랬으면은 결국은 이 분야에 대한 거를 대기업이 먼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밀한 로봇이 나오고 나면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산업화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가격을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 분야도 뜰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스팀이라고 해서 로봇 청소기인데 물걸레도 스팀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 AI 로봇 청소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했던 건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전까지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본다면 관련주는 좀 어느 쪽이 있을 것이며, 또 요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요거는 사실 히든 종목에 걸려 있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승부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두 분께서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에브리봇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금양 그린파워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에너지 잘 갈 수 있을까요?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원전 움직임이 나왔었고 수소 관련된 거, 그리고 ESS 관련된 기업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태양광 풍력은 어저께 정도 오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면 이쪽에 대한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금양 그린파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작년 이제 3월달 이제 딱 1년 조금 넘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태양열 발전, 우리가 보통 태양광은 많이 들어봤어. 태양열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이 두 개 발전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외 발전 설비를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상당히 굵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관련돼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금양 그린파워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 1년 이내에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 이내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풍력이 없어요. 해상 풍력으로 이제 시범 단지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풍력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이 땅만 있으면 한 6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태양광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금양 그린파워가 그 SFC 발전 앞으로 이게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금양 에코파크라는 그 자회사일 거예요. 이제 이름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건 금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K D&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같이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OFC 관련해서도 금양 그린파워가 상당히 숨어 있는 회사다. 제가 예전에 미코 말씀드릴 때 미코 파워가 SOFC에 그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거 한 2주 전부터 계속 좀 관심 종목에 포착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딱히 아직 거래량이라든지 모습 그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 이틀 동안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주가도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를 시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림목 나온다라면 혹은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단기 눌림목 자리는 15,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시 조정 매수도 가능하다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이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좀 충원하겠다라는 부분에서 1년 이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 달성을 100% 하지 못하더라도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로 2만 원, 손절가로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숨어 있다고 해서 더 궁금한데요. 에브리봇 준비해 주셨고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 일단 로봇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청소 로봇, 각종 청소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팀 청소기로 돌아가는 로봇, 그 다음에 창문 닦아주는 창문 청소하는 로봇,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각종 그 로봇 관련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른 대회도 하고도 상당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쿠쿠라는 뷔페 같은 데 있죠. 그 식당하고 해서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이런 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로봇들을 그냥 일반적인 그 식음료 업체들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도입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MOU를 지금 체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협동 로봇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중에 이제 서비스 로봇이죠. 서비스 로봇이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많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서비스 로봇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 할부로 보통 들어가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있는 그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좀 더 가장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서비스 로봇에서 협동 로봇 분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퀴로 움직이는 서비스 로봇하고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까지 가는 거는 그건 조금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그 로봇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서 서서히 올라오려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약간 횡보하는 라인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1,645원에서 25,000원대 요 사이에서 하나 아주 작게 이렇게 바닥을 기었다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25,000원에서 28,000원대 여기에서 아주 짧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횡보 라인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초가 25,600
650원에 출발했을 경우 1차 목표가 저는 3만 원 일단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끼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3만 원이 여기서 2차로 목표가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단 여기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절가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손절가 2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기대감. 네. 에브리봇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인수 기대감이죠. 네, 그렇죠. 양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 브레이크 걸고 있고, 근데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에서 또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는 거의 뭐 중국이 네.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인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모멘텀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인수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이 이런 가전사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인수를 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기술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어쨌든 상용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 로봇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연 좀 더 이제 그 고도화 시킬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승부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금양 그린파워였고요. 두 번째 에브리봇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 이어질지 함께 보시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로봇주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에브리봇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